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에서 이사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6월의 스토리지, 즉 6월의 창고를 빌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자, 오늘은 6월에서 트럭을 빌리는 법을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사갈 때 가는 그런 큰 트럭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몰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시고 학생으로서 살아보신 분들은 막 그렇게 집이 부모님이 이삿짐 센터를 하지 않는 한 웬만해서 그런 거를 몰아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평범한 사람들도 이사 트럭을 굉장히 많이 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도 큰 트럭을 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큰 트럭을 모는 면허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세단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운전면허증은 보통 세단 정도, SUV 정도까지만 운전할 수 있지, 큰 트럭은 못 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저도 사실은 제 개인용 차는 세단이에요. 그냥 평범한 세단인데, 트럭 몰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운전면허증 가지고도 큰 트럭을 몰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6월에 가져가서 보여주고 트럭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트럭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트럭을 일반인들도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운전해보면 감이 달라요. 큰 트럭은 그 사각지대가 많죠. 그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몰던 세단하고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일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6월에 가면은 이사할 때 쓰는 큰 트럭을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트럭, 그러면 6월에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6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픽업 트럭에서부터 밴, 그리고 10피트짜리 트럭, 15피트짜리, 17피트짜리, 그리고 20피트짜리 트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사 가려고 하는 이삿짐의 사이즈에 맞게 해서 그 적절한 사이즈를 본인이 고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럭을 빌릴 때 17피트짜리 트럭을 빌렸습니다. 자, 17피트짜리가 트럭 사이즈가 실제로 얼마나 되고 적재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 홈페이지에 가서 17피트 사이즈 보기를 클릭하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제가 빌린 트럭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을. 자, 트럭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스토리지 안에다가 짐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트럭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럭 안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죠. 이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럭 운전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앉으면 시야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랑 달라요. 일반 자가용이랑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 트럭을 빌릴 때 총 얼마가 나왔냐면 저게 약간 택시처럼 기본 요금에다가 거리를 얼마 갈 때마다 얼마씩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피트짜리 트럭을 빌렸는데 기본 요금이 하루 빌리는데 17피트 트럭이 39.9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40달러죠. 40달러에다가 플러스 1마일당 얼마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1마일당 얼마인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제가 대략 한 35마일 정도 제가 왕복으로 운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총 제가 들었던 비용이 약 120달러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 40불에다가 마일당 차지한 게 한 80불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총 120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트럭 이용하는데 120불 정도면은 저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이 트럭을 빌려서 이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 아닌데도 동네 이사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유호를 빌려서
트럭을 빌려서 제가 이사를 합니다. 그 박스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박스를 제가 이제 나르면 되겠죠. 근데 이제 큰 가구들 있잖아요. 제 힘으로 도저히 못 드는 큰 소파라든가 침대 같은 거, 그런 거는 제가 인부를 쓰고, 나머지 그냥 조그만한 짐들은 그냥 박스에 담아서 제가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에 옮겨가지고 그냥 담는 거는 제가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사할 때 이제 침대 프레임이라든가 뭐 소파 같은 거는 저 혼자 절대 못하죠. 그런 것만 인부를 제가 따로 썼습니다. 인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6월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무빙 헬퍼를 거기에 이제 따로 예약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건 6월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6월이랑 연계해주는 회사를 연결을 해주는데, 즉 이삿짐 날라주는 센터를 연결해주는데, 제가 6월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그 이삿짐 헬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클릭을 해보면, 그게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를 누르면 되면, 제가 지금 그 캡처를 보여드릴게요. 자, 6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렇게 무빙 레버라고 하는 버튼 있죠. 저겁니다. 저렇게 이삿짐을 도와주는 인력분들을 저기서 이제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쭉 뜨는데 가격 순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뭐 저는 그냥 가격 제일 낮게 오퍼해 준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에요. 뭐 이거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무빙 레버 서비스를 여러 번 이용해 봤는데, 할 때마다 제 실질적인 제 경험인데, 할 때마다 그 인종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처음 이용했을 때는 그 덩치 큰 백인 남자 둘이 와가지고 이삿짐을 도와줬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사 갈 때 한번 썼는데, 이번에는 그 히스패닉 분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막 도와주셨고, 요번에는 이용했을 때는 딱 이용했는데 흑인 남자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건장하신 두 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게 뭐랄까 서로 좀 컬처가 달라요. 그래서 일할 때도 좀 컬처가 좀 다르고, 그래서 저런 분들하고 좀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보면서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있다는 걸 좀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흑인 남자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 6월에서 하는 저 무빙 레버 서비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쭉 리스트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그냥 제일 싸게 오퍼를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2명을 2시간 동안 빌려주는데 $210를 제시를 한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2명을 2시간 동안이요. 그러니까 2시간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런 박스에다가 웬만한 짐들은 담아서 제가 미리 다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 수 없는 정말 큰 거 있잖아요. 그런 소파라든가, 캐비넷, 침대, 프레임 이런 거 혼자 들기 힘든 것만 그 사람을 시켰어요. 2시간 정도면 딱 이사할 수 있는 분량에 제가 딱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가 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2시간 동안 2명이 이렇게 날라줬습니다. 그래서 총 $210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런 이삿짐 센터나 이런 사람들 도우미를 쓰면은 그 사람들이 말한 금액에다가 플러스로 팁을 좀 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했다 싶으면 좀 팁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그 인력 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일을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약 20% 정도의 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명을 2시간 동안 $210를 기본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요금이니까, 즉 1명당 $105를 제가 2시간 동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20%니까 대략 한 20불 정도 팁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잘 마무리를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6월에 트럭 빌리는 서비스랑 무빙 레버 서비스를 이용하면요,
이사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도 포장 이사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포장 이사 하면 한국식으로 와가지고 다 싸주고 다 날라주고 뭐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편한 거 있는데 그런 거 비싸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동네 이사가 그럴 때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싸게 합니다. 특히 학생일 때는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이사를 갈 때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사 갈 때는 저는 6월에서 그냥 제가 직접 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